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돌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전에 계속해서 다뤄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 4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힘든 점은 없어요. 이전에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어서 크게 힘든 건 없는데,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있는데, 와이프가 혼밥을 해야 되니까 제가 있는데도 그게 조금 눈치 보여서 그렇지, 오늘 딱히 힘든 건 없었어요. 오늘 와이프가 좀 피자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피자 한 판을 시켜서 한 4조각 정도 먹고 오늘 저녁을 따로 먹었어요. 오늘 제가 먹은 음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다뤘었는데, 그날 생각나는 대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영상에 실어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중요한 것만 모아봤어요.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주제로 나눠봤고,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이란, 그리고 두 번째, 간헐적 단식에 대한 장점, 그리고 세 번째, 간헐적 단식에 대한 단점, 네 번째, 간헐적 단식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5번째,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은 인슐린이란 세포를 생성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생성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변환되어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생성된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게 되는데, 간과 근육에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간이랑 근육에 저장되지 못한 잉여 글리코겐들은 가장 넓은 저장 공간인 지방으로 향하게 되고, 이 글리코겐들이 쌓여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체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16시간 공복을 하게 되고, 공복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이 생성이 되지 않을 거고, 인슐린 분비 또한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글리코겐 생성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해서 애초에 체지방이 되는 생성 과정을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이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우선순위로 소모하게 됨으로써 체지방 분해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의 장점. 사람이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 아니고 식단 조절이에요. 근데 식단 조절을 하려면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저탄수화물에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인슐린 분비를 활용한 여러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셔야 되던지. 이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식단표를 짜서 그 식단표에 맞게 생활하는 게 좀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은 공복만 잘 유지해 주시면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공복 시간만 지켜가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따로 식단표를 짜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셔도 하루 공복 시간 유지만으로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예요.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자,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의 단점. 사람이 소모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이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은 근육에 필요한 자원이에요. 저희가 공복 시간을 지키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섭취가 되지 않게 되면 소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소모하게 될 텐데, 이때 지방을 빼는데도 효율이 좋지만 이게 단백질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량도 같이 빠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함께 빠진다. 이게 단점입니다. 네 번째, 간헐적 단식할 때 주의점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제 단점에서도 다뤘듯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빠지는 걸 다른 부분에서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공복이 끝나고 음식을 섭취하실 때 꼭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양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몸에 이제 단백질도 공급이 되고, 그래야지 이중으로 근육이 빠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욕심을 내서 딱 공복 시간 끝나고 어차피 적게 먹어도 어쨌든 포만감이 오니까 굉장히 적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처음에는 효율이 좀 좋을 수 있어요.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없으니까 살이 막 쭉쭉 빠지긴 할 건데, 대신에 몸이 점점 망가져요. 그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처음엔 좀 빠지겠지만 점점 다이어트 정체기로 이어지고 다이어트 슬럼프가 오게 되고, 다이어트를 포기했을 때 결국에는 요요 현상으로 살이 더 불어날 수 있는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흔히 말하는 살찌는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루에 그 필요한 최소 칼로리는 자기 기초대사량의 마이너스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좀 여러 번에 나눠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 30g 정도라고 하는데, 이 공복으로 인해서 에너지 흡수율이 좋아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해주게 되면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이 굉장히 효율이 좋게 쓰여져요.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그 단백질 양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자기 몸무게에다가 0.8을 곱해주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83kg라고 치면 0.8을 곱했을 때 단백질 양이 한 66g 정도 돼요. 보통 30g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니까 한 3끼 정도? 한 2끼에서 3끼 정도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째,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간헐적 단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16대 8, 20대 4가 있어요. 16대 8은 16시간 공복 후에 8시간 사이에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건데, 이건 뭐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그 8시간 사이에서만 드셔주시면 돼요. 20대 4도 마찬가지로 20시간 공복을 유지하시고 4시간 사이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6시간 공복 이상은 무조건 유지해주셔야 되고, 20시간 전에는 무조건 음식을 섭취해주셔야 돼요. 20시간을 넘어가게 되어버리면 근육이 빠지는 게 점점 가속화가 붙어요. 16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는 음식을 무조건 섭취해 주시는 게 그 가장 이상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했을 때 그 딱딱 맞춰 먹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16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만 음식을 섭취한다. 뭐 4시간이나 8시간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일부러 공복을 느끼면서 살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처음에 지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을 때는 중간중간에 그 허기진 거를 딱 때울 수 있을 정도의 간식은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해버리면 그 버티다가 터져버려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 기간을 두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날은 무조건 참아주시는 게 좋지만, 도저히 힘들 것 같은 날은 허기질 때 그냥 간단한 간식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고, 점점 그 간식을 아메리카노나 물이나 차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면은 나중에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시면서 공복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져서 진행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간헐적 단식이 공복을 기본으로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 공복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전에 계속 다뤄왔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계속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4일차지만 앞으로 한 달간은 간헐적 단식으로만 다이어트를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한 달은 운동을 병행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다이어트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저랑 다이어트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